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 광고 상품의 종류와 세팅 방법, 그리고 성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글링크 미디어의 김보경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먼저 브랜드 인지도 증대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의 광고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광고 상품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상품은 브랜드 인지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유튜브 광고 상품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브랜드 인지도 증대 솔루션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퍼 애드, 그리고 두 번째로 트루포 리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CPM 마스테드 상품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범퍼 애드 상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퍼 애드의 경우에는 광고의 길이 자체가 6초로 굉장히 짧게 끝나는 노출 증대 목적의 광고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노출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광고 상품인데요. 이 광고 상품 자체는 영상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인벤토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광고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광고가 들어갈 영상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영상을 보실 때 주로 모바일로 많이 시청을 하시죠? 모바일로 영상을 시청할 때는 주로 짧은 길의 영상들을 이동하면서 좀 짧게 시청을 하는 편인데요. 이러한 모바일 위주 영상 시청 행태에 맞춰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고 상품이 바로 이 범퍼 애드입니다. 범퍼 애드 같은 경우에는 6초로 짧게 끝나기 때문에 논스킵 광고라서 스킵을 할 수 없이 6초 만에 바로 끝나는 광고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영상의 길이가 6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고 영상을 제작하기가 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제작이 쉽다는 장점 때문에 이 범퍼 헤드 상품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소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범퍼 헤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브랜드 인지도 증대 광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광고는 기린 이치방이라는 맥주 브랜드의 범퍼 광고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맥주를 마시고 싶은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기린 이치방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총 7일 동안에 맥주를 마시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총 7편의 범퍼 애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월요일에는 이번 주는 시작이 좋다.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겨우 화요일인데 일주일치 일한 듯 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광고 소재를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포맷은 정해져 있고 배우가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텍스트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좀 베리에이션을 주면서 퇴근 후에 혹은 일과를 마친 후에 기린 이치방 맥주를 마시자라는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달을 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범퍼 헤드는 영상 제작이 쉬운 편이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이 용이해서요. 여러분들이 상황별로 이렇게 맞춤 메시지를 활용하여 광고 소재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상품은 트루포 리치 상품입니다. 브랜드 인지 증대 목적에 맞게 이 상품 역시 노출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범퍼 헤드와 다르게 5초 이후에 스킵 버튼이 나타나고요. 광고 소재의 길이 역시도 6초 이상의 길이를 활용하여 15초에서 20초 정도의 길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논스킵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저의 유튜브 시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요. 5초 이후에 스킵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PM이라는 노출당 과금 단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상품이기 때문에 노출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광고가 최적화되는 이 로직 자체도 노출을 최대한 많이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광고를 사람들이 봤을 때 끝까지 볼 사람한테 이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노출을 시키는 것에만 목적을 가지고 광고가 운영이 되다 보니
조회율 같은 유저의 반응도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소재를 잘 선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상품은 건너뛸 수 없는 15초 논스킵 인스트림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다가 스킵할 수 없는 15초 광고 상품 보셨을 텐데요. 좀 지루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품이 바로 15초 논스킵 인스트림 상품입니다. 유저가 스킵을 할 수 없다 보니 광고를 내보내는 저희 입장에서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이 광고를 보는 유저 입장에서는 15초 동안 스킵을 할 수 없이 계속 광고를 봐야 하기 때문에 광고 거부감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를 보통 잘 쓰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TV 광고에서 활용하시는 15초 소재를 그대로 유튜브로 가져와서 이 논스킵 인스트림 상품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 상품은 어떻게 보면 강제 시청에 해당하는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이 광고를 조회한 사람을 유튜브에서 수집하거나 수집한 유저를 다시 활용하거나 하는 리마케팅 활용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광고 상품은 CPM 마스트헤드라는 상품인데요. 이 CPM 마스트헤드 상품은 예전에는 CPD 마스트헤드라는 상품으로 불렸습니다. 24시간 유튜브의 최상단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의미의 CPD, 데이 독점 상품이었는데요. 이 상품이 조금 변경되어서 이제는 CPM 마스트헤드 상품으로 광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CPM 마스트헤드 이름 자체는 우리가 이 마스트헤드 상품을 CPM 바잉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노출량을 구매해서 이 유튜브의 최상단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CPD 마스트헤드와는 다르게 CPM 마스트헤드는 우리가 원하는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이 브랜드 인지도 증대 목적에서 마스트헤드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유튜브를 접속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노출량을 많이 구매하면서 유튜브 최상단에 가장 처음으로 노출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커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새로 런칭했을 때 혹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 마스트헤드 광고 상품을 활용을 하게 되면 광고의 임팩트를 굉장히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마스트헤드 상품은 누구나 집행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구글 담당자에게 예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광고 상품은 모두 구글 애즈 대시보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서서 광고 상품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이제는 그 광고 상품을 구글 애즈에서 직접 세팅해보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글 애즈를 띄워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구글 애즈 홈에서 새 캠페인을 눌러서 캠페인 세팅 준비를 시작합니다. 캠페인의 목표를 선택하는 단계인데요. 저희가 세팅할 상품은 브랜드 인지 증대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표에서도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 목표를 선택을 해주시거나 혹은 목표 없이 캠페인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캠페인 유형은 디스플레이와 동영상 중에서 저희가 진행할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캠페인 하위 유형에서는 동영상 도달 범위 캠페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 달성 방법에는 효율적 잠재 고객 도달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아래에 있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배우셨던 논스킵 인스트림 상품을 세팅하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저희는 범퍼헤드 혹은 트루포 리치 상품을 세팅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효율적 잠재 고객 도달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세팅하는 단계인데요. 캠페인을 설정할 때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입찰 전략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광고가 노출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입찰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이 브랜드 인지도 증대 목적의 광고에서는 입찰 전략을 타겟 CPM 방식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네트워크에서 유튜브가 아닌 다른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동영상 파트너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설정하는 메뉴들은 캠페인이 노출될 국가, 즉 위치, 그리고 언어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나면 기본적인 캠페인 설정 단계에서는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캠페인을 설정하셨다면 이제는 광고 그룹을 설정하실 단계인데요. 광고 그룹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겟팅을 세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입찰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캠페인 설정단에서 입찰 방식을 선택을 해서 타겟 CPM을 선택했는데요. 이 광고 그룹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 타겟 CPM을 얼마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입찰가를 매기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는 타겟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저 기반의 타겟팅과 그 다음에 콘텐츠 기반의 타겟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기반의 타겟팅은 말 그대로 유저의 관심사나 인구 통계 정보를 타겟팅을 하는 방식이고요. 콘텐츠 기반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가 노출되는 실제 계정 위치 등을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광고 그룹은 지금 당장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고 건너뛰기를 선택해서 나중에 만드셔도 됩니다. 캠페인과 광고 그룹을 세팅하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광고를 세팅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광고를 세팅하실 때는 영상 파일을 그대로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일단 업로드를 한 이후에 그 영상의 URL을 가지고 오셔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6초 영상을 가지고 오셔서 세팅을 하게 되면 범퍼 헤드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초 이상의 영상을 세팅하시게 되면 트루 비포 리치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를 세팅하실 때 크게 필요한 것이 영상 URL과 랜딩 페이지인데요. 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는 랜딩 페이지를 적어주셔야 이 아웃링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이트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캠페인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캠페인 세팅을 하고 실제 광고를 진행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광고 성과를 또 분석을 해야 하는 입장이실 텐데요. 구글 애즈 대시보드에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어서 이런 지표들 중에서 어떤 지표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들인지 잘 파악하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처음에 선택했던 캠페인의 목표, 즉 브랜드 인지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브랜드 인지 증대 목적의 광고에서는 중요한 지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출수, 도달수, CPM, CTR, 비용이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노출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영상 시청 화면에 우리 광고가 몇 회나 게재되었는지 하는 그 노출수를 의미를 하고요. 다음에 좀 생소하실 수 있는 게 순사용자 수입니다. 이 지표는 다른 매체에서는 도달이라고 불리는 지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상 유튜브를 보실 때 PC로도 보시고 모바일로도 보시고 태블릿으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만약에 광고를 3가지 기기에서 3번을 봤다고 했을 때 노출수 자체는 3번이지만 광고를 본 사람은 1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수는 3회, 도달수는 1회로 카운팅이 됩니다. 도달은 말 그대로 중복 노출을 제거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노출 빈도인데요. 한 사람에게 광고가 몇 번이나 게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이 CPM이라고 해서 1000회 노출당 비용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찰 방식을 선택하실 때 CPM 방식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성과를 분석을 하실 때도 이 CPM을 주요 지표로 보시면 됩니다. CPM이 높으면 동일한 비용으로도 노출수를 좀 적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CPM이 낮으면 동일한 비용으로도 노출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브랜드 인지도 증대 목적의 광고를 하실 때에는 CPM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노출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출 빈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브랜드를 인지하기까지 광고를 최소 4번에서 5번 정도는 보아야 이 광고가 어느 브랜드이고 어느 제품에 대한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 노출 빈도를 확인을 하셔서 우리가 유저에게 충분히 광고를 도달시켰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광고를 세팅하고 광고 성과도 분석을 하셨는데요. 광고 성과를 분석을 하실 때 이제 CPM과 노출수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보고를 하기에는 조금 성과가 있었는지, 실제로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 확신이 안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래닝 도구와 성과 측정 도구를 활용해 보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구글의 툴은 바로 도달범위 플래너라는 툴입니다. 이 툴을 이용하시게 되면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상품을 집행을 했을 때 노출수나 도달수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면 6천만 원의 비용으로 35세에서 44세 여성에게 23.7% 도달할 수 있다는 이런 예측치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예측치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광고를 집행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우리 광고가 플래닝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 가지 툴이 있는데요. 바로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라는 툴입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집행하신 이후에 단순히 노출수나 CPM으로 광고 성과를 파악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때 이 솔루션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광고를 본 이후에 우리 광고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측정 툴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브랜드 인지 증대 목적의 광고를 집행을 했다면 이쪽에 보이시는 광고 상기도와 인지도 항목을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광고 상기도 같은 경우에는 질문 항목으로 다음 중 최근에 온라인 동영상 광고로 본 적이 있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이 질문은 광고를 본 사람과 보지 않았던 사람 두 그룹에 모두 노출이 되면서 광고를 봤던 사람한테서 이 광고를 기억할 확률이 더 높았다면 우리 광고가 유저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브랜드 인지도 증대,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확인하는 이 질문에서는 역시 광고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다음 중 들어본 적이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경쟁사 브랜드들 중에서 우리 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광고를 보지 않은 사람 대비 광고를 본 사람에게서 우리 브랜드를 더 잘 인지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의 노출 화면은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자주 보셨지만 아마 참여는 하지 않을 수도 있을 이 검은색 화면이 바로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세팅하실 때는 광고를 하고 있는 저희 브랜드와 경쟁사 브랜드 몇 가지를 넣어서 이 설문을 진행할 때 유저들이 경쟁사 브랜드 대비 우리 브랜드를 더 많이 선택했을 때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광고가 잘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잘 인지했다면 이러한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로도 우리 광고의 성과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브랜드 인지도 증대
목적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광고 상품과 솔루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셨던 광고 상품 4개와 측정 툴 그리고 플래닝 툴 같은 유용한 기능들은 잘 기억해 주셨다가 실제로 광고 집행해 보셨을 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